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풍수적으로 어떤 지역을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사를 간다라든지 주거를 했을 때 아니면 뭐 주거는 아니지만 투자 형태로 했을 때 개운 발복하고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정책이 지금 굉장히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거래 이런 것을 옥죄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지금 서울 또 경기 일부 지역은 전세 월세도 없고 부동산이 지금 다시 또 재상승하면서 여기저기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가는 거하고 사실 내가 어느 집을 이사를 갔을 때 그 자리 터의 기운을 받는 거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풍수가 좋은 자리는 일반적으로 경제성도 좋고 집값도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 구은 시대 또 올해 26년 병우년 쌍불이 들어오는데 결국 이 부동산이 처음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잡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걸 집을 사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어디로 이사를 가는 거냐 이런 쪽에만 관심이 있는데 오늘은 그런 뭐 부동산 가격이 비싸고 올라가고 이런 것도 참고를 하겠지만 어느 자리로 갔을 때 내가 비록 집값이 올라가고 내가 현재 사는 지역이 만약에 경제적으로는 안 좋지만 그래도 풍수적으로는 어떻게 좋은지 이런 부분을 좀 풍수적인 개념으로 알아볼 테니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완전히 양극화가 돼서 지금 심각하죠. 지금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또 보유세까지 만약에 올린다 하면 사람들은 이제 보유세가 예를 들어서 1% 선진국 수준으로 한다고 하면 집이 예를 들어서 20억, 30억, 심지어 5, 60억 갖고 있는 분들은 세금만 1%라고 하면 한 달에 막 2, 300, 기본이 2, 300이고 많게는 4, 500만 원씩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일반인들이 버티기 힘들어요. 물론 뭐 중저가 집이나 아파트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현재 웬만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강남은 30억대 40억 그리고 서울 평균 가격이 보통 10몇 억씩 하잖아요. 경기도 인근도 지금 보면 기본이 좋은 자리는 10억이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세 매물도 없고 월세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코스피는 지금 9천 돌파해서 그 밑에서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고 코스피도 삼성전자, 반도체, 하이닉스만 지금 올라가는 완전히 양극화 지금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뭐 주식을 투자한다라든지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 건강하고 개인 발복을 하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는 풍수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것을 이론적으로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만 말씀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산 임수의 형태를 띄었느냐, 국세는 어떻게 되었느냐, 또 물길은 어떻게 돌아 나가느냐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리고 현재 풍수 고운 시대는 서울 강남처럼 남쪽에 산이 있고 북쪽에 한강변이 이렇게 돌아가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런데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어떻게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장풍은 차지고 득수 위상이란 말이 있어요. 바람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길이 제일 중요하다. 물 모이는데 사람 모이고 사람 모이는데 재물이 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거 위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전에부터 보신 분들은 잘 아시지만 근래에 들어와서 보신 분들이 저하고 상담할 때 가끔씩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풍수 구운은 무엇냐? 그리고 구운 다음에 또 시분으로 가는 거냐? 뭐 이렇게 여쭤보시는데 시분으로 가는 건 없고요. 구운 다음엔 다시 이륜이 반복되고
사람의 사주팔자의 대운의 기운이 10년마다 바뀌듯이 풍수적으로 기운도 20년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한 번 명당이면 영원한 명당이냐, 그게 어쨌든 풍수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한 난제이긴 한데, 한 번 명당이 영원한 명당은 아니에요. 세상의 기운은 돌고 돌고 변하고 바뀌기 때문에 한 번 좋은 자리 들어갔다 해서 영원히 뭐 나는 명당에 들어와 있으니까 영원히 잘 될 거야,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기운적으로 대운은 사람의 사주팔자의 대운은 10년마다 바뀌지만 풍수의 기운은 20년마다 바뀌고 총 9번이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구운 시대는 24년부터 43년까지고요. 남쪽에 높은 지대, 산이나 높은 지대가 있고 북쪽에 하천이나 도로가 있으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터라는 것은 남쪽을 산을 등지고 북쪽을 바라보면 좋은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북향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남향을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기운이라는 것은 현재 구운 시대는 북향을 바라보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한 집이나 사무실 아니면 사업장 이런 게 있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부족하면 이제 풍수 그림이라든지 비보 풍수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채워주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 전문가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저는 일단 풍수를 볼 때 가장 기본적으로 국세, 형세, 이걸 형국론이라고도 합니다. 주변이 어떻게 생겼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게 한 50% 보고 자양은 이제 예를 들어 동쪽을 바라보느냐, 북쪽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남쪽을 바라보느냐, 이 향을 말하죠. 주로 베란다를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현관이 아니고. 이게 한 30%. 그리고 사람마다 이 촉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특히 무속인이라든지 아니면 이 풍수사중에도 예민하신 분이 있고요. 나머지 이제 집 구조, 인테리어, 또한 이제 경제성은 역세권, 주변 상권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발전한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오른쪽에 평가 비율이 있는데 이거는 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형태로 봅니다. 그리고 청호경에 보면 풍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생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기, 활기를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럼 여기 한자 보면 장자승 생기야, 오기 행어지중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장자라는 건 죽은 사람 장사 지내는 걸 말하는데 요즘 뭐 그렇게 매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의 생기가 어떻게 됐느냐. 그런데 생기는 바로 땅속으로 흐른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속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은 주변의 위치, 그리고 땅, 그 다음에 그 땅속의 기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영화에서 관상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명당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파묘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동양 철학의 중심이 되는 사주나 관상 아니면 풍수의 기운에 관계된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명당 그림이 있는데 명당 그림은 여성의 자궁의 그 형태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아이가 이제 잉태가 돼서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풍수도 역시 보면 여자의 그 자궁 성기를 보면 소음순, 뭐 대음순, 외음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풍수에서도 이렇게 보면 좌청룡, 우백호 이렇게 하는데 내백호, 내청룡, 외백호, 외청룡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싸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 사실 사람과 자연은 뗄 수가 없는데 이 풍수적으로 명당의 기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당하면 무조건 좋은 자리 이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명당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국정을 논할 때 용상에 앉아서 아래 이렇게 신하들이 쭉 서 있고 앉아 있잖아요. 그 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정말 혈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아니면 그 혈처 앞에 펼쳐져 있는 넓은 뜰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넓은 뜰 마당 있는 게 좋고요. 아니면 공원이나
아니면 논바 이렇게 조금 넓게 펼쳐져 있는 게 명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꽉 막힌 집보다는 우리 집에서 바라봤을 때 앞쪽에 이렇게 넓은 마당 같은 게 있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명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탈신공 개천명이다. 이건 뭐냐면 동진시대 금난경을 저술한 유명한 곽박이라는 풍수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금난경이라는 것은 이제 청호경의 그 경전을 가지고 다시 주석을 달면서 재해석을 한 건데 이게 풍수에선 가장 오래된 고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하늘이 사람한테 운명을 내려줬는데 그 하늘이 내려준 운명을 사람이 다시 바꿀 수 있다. 즉 하늘의 천명을 개천명이라고 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 풍수적으로 좋은 자리, 위치가 좋은 자리에 있으면 사주팔자가 안 좋고 하늘이 내려준 천명 역시도 풍수 좋은 자리로 가면 이게 바뀌고 개운 발복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위치라든지 또 건물의 모양의 형태, 지금 최근에 중앙일보 완전히 지금 부도가 나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또 영상을 올렸는데 중앙일보 건물 자체, JTBC 건물 자체가 완전히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일단 맞습니다. 사람도 관상이 중요하듯이 여기 오른쪽에 집 모양이 있는데 가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집도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살다 보니까 특히 강남, 서울 그리고 한강병 중심으로 그리고 경기 과천, 안양, 분당 그리고 수원 이런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요즘 집값이 올라가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기회가 되면 이제 각 지역별로도 제가 한 번 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적봉이라는 것은 이제 제가 또 그림을 여러 번 제 영상을 통해서 올려놨지만 이 노적봉이라는 것은 이 생긴 형태가 노적가리처럼 둥근 봉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안동에 봉정사 있는데 제가 작년에 갔다 왔거든요. 여기가 천년 고찰이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또 영주의 부석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앞쪽에 이렇게 둥근 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동의 봉정사는 약간 이 봉우리가 조금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하는데 이 둥근 봉우리 이게 노적봉이고 재물복을 좋게 가져다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봉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주 부석사도 마찬가지고 안동 봉정사 천년고찰 앞에도 이런 봉우리가 있다. 그러면 이런 봉우리가 집 앞에 있으면 좋은 기운을 가져다 주고 재물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또 그림으로 제가 풍수 그림 요즘 많이 소개하고 있죠. 그 풍수 그림을 집안에 두시면 좋은 기운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안동에 봉정사 이제 노적봉, 노적가리 형태의 봉우리가 있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최근 올해도 26년 또 27년까지 부동산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제 상황도 어려운데 그러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재물의 기운과 돈복을 가져다 주는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물론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그림의 의미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왼쪽 상단을 보면 이게 이제 집 우리가 탈곡을 하면 볏집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탈곡한 것도 그렇지만 탈곡하기 전에도 이렇게 볏집을 마당에 쌓놓습니다. 그걸 노적가리라고 합니다. 노적가리는 곡식 더미를 노적가리라고 하는데 이 노적가리 형태의 봉우리가 아래에 보면 산봉우리하고 비슷하게 닮았어요. 즉 둥그렇게 해서 뭔가 곡식을 쌓아둔 것 같은 이런 것을 노적봉이라고 하고 위에 보면 옛날 흑백 사진인데 노적가리하고 노적봉 형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금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금성의 형태를 띈 게 바로 오른쪽 보면 압구정동, 강남의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남의 압구정동 형태가
굉장히 왼쪽에 있는 노적가리, 노적봉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압구정동, 청담동, 그리고 반포, 지금 뭐 대한민국 최고의 비싼 노른자의 땅이잖아요. 그 형태가 바로 왼쪽에 노적가리 형태하고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띈 지역을 금성구라고 합니다. 풍수에서. 그런데다가 앞쪽에 응봉산에서 또 한양대를 중심으로 해서 청계천과 그리고 중랑천이 합수가 돼서 압구정동으로 엄청나게 물의 양을 갖다가 압구정동 쪽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응봉산이 안산의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반대로 이 약수동, 옥수동 쪽은 압구정동에 비해서 집값이 뭐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강 하나 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되느냐? 물론 뭐 강남이란 특이한 지역의 그런 특징도 있지만 풍수적으로 이 압구정동 앞쪽에 응봉상이 약수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좋지가 않아요. 물결이 들어오면서 그대로 들이치는 형국이어서 이 반대국이라고 하는데, 반대국 반궁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압구정동보다는 훨씬 더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서 풍수적인 기운도 강 하나 차이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호리지차라고 합니다. 깃털만큼의 차이지만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주는 것인데요. 그만큼 강 하나 두고 앞뒤로 남북으로 갈려져 있지만 기운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등산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노적봉이라고 하는 그런 뭐 봉우리, 비석 아니면 정상 그런 게 많은데, 바로 이 노적가리 풍수 형태를 띤 산을 노적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면 앞서 압구정동이 왜 부자 동네고 그리고 한강을 중심으로 금성구 형태를 띄었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산이 동그랗게 되어 있고요. 노적가리 형태를 띤 노적봉입니다. 즉 재물이 곡식더미가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중심으로 이런 산봉우리가 보이면 재물의 기운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주의 채부잣집 앞에도 이런 산봉우리가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산봉우리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왼쪽에 폭포에서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내려오는 것은 풍수에서 물은 수간 재물이라고 해서 산세가 뛰어나면 인물이 나고요. 물이 빼어나면 물 모인데 사람 모이고 재물이 모인다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호수에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이것은 풍수에서 선조수라고 합니다. 물이 가득 고여 있는 것은 재물이 고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폭포에서 재물이 쏟아져 내려오고 가운데 둥근 산처럼 곡식더미가 쌓여져 있는 이런 형태, 그래서 천하대명다, 이것을 노적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운을 우리가 받고 한다고 하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돈복, 재물복이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께서 우리 집 주위에 이런 산이 없다 하면 이런 그림을 소장해 두시면 좋은 기운을 받아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곡식, 즉 재물이 쌓이고 일도 잘 되고, 특히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노적봉의 그림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시고 한번 구매하고 싶다. 물론 가격은 뭐 몇십만 원대입니다. 크기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평생 소장하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올해 26년 또 내년 27년 이 불의 기운이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사주팔자의 화기가 또 강하신 분들은 이 그림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 그림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어렵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 26년부터는 또 금리도 많이 올라가고 경매도 많이 나오고 인구는 줄고 그래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그렇지만 저는 여기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용산, 압구정, 성수동 이 일대는 앞으로도 뭐 부동산이 다른 데 안 좋아도 여기는 그렇게 뭐 나쁘다든지 죽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동그라미 친 세 군데가 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론 현재는 압구정이 구은 시대이기 때문에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대가 되면 용산하고 성수동이 또 굉장히 좋아져요. 기후는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군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노른자 위가 되고요.
앞으로도 뭐 이 세 군데는 크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둥그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노적가리, 노적봉 형태로 둥근 금성구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런데 이런 쪽에 내가 살지를 못한다. 아니면 이런 쪽에 산다고 하더라도 뭔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앞에 말씀드린 노적봉 그림을 소장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당, 그리고 명당 그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산이 굉장히 웅장한데 어떻게 보면 노적봉 형태로도 되어 있고요. 또 그런데 왼쪽으로 보면 봉황이 양쪽 날개를 펴서 고개를 숙이고 날아 들어오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의 형태를 일반인들은 잘 못 알아보지만 풍수 전문가들은 이런 그림을 아니면 이런 산을 보면서 아, 이게 어떤 형태를 띠고 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비봉 귀소형이라고 합니다. 풍수지리에서 봉황이 날개를 펼치면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형세. 그런데 봉황은 귀한 것을 나타냅니다. 즉, 뭐 높은 사람, 또 대통령 문양이 봉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봉황은 재물의 기운도 좋게 해주긴 하지만 명예, 또 자기가 뭐 높은 지위를 원한다, 공무원이다, 직장에서 승진을 원한다, 이런 분들한테 상당히 좋은 그림입니다. 앞에서 이 풍수, 봉오리 그림, 또 한강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그림이 봉황이 집안으로 재물과 명예, 좋은 기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천하대명당 비봉기소형의 그림입니다. 이 봉오리 잘 보시면 앞서 안동의 봉정사 또 그림도 말씀드렸고 또 노적봉 형태도 띄어 있지만 봉황이 이렇게 엎드려서 납작하게 해서 지금 날개를 펴서 집 안으로 날아 들어오는 형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물이라는 것은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이 물길이 우리 집안으로 재물을 가득히 모아가지고 들어오는 형국이고요. 또 봉황이라는 것은 귀한 것, 또 대통령 문양도 봉황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안의 젊은 친구 아니면 승진이나 명예, 정치하시는 분, 또 국가의 녹을 먹는 분, 이런 분들한테 특히 좋은 그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나 풍수, 운세 상담 원하시는 분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고 또 이러한 그림을 집안에 좀 둬서 좋은 기운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집안에 그림을 두시고 또 그 기운을 받으시면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그림 노적봉, 앞서 말씀드린 노적봉은 재물의 기운을 가져다 주는 봉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대형 액자에 들어간 그림이고요. 굉장히 웅장하고 멋집니다. 이 그림은 재물복을 가져다 주는 그림이어서 혹시 이런 그림을 집안에 걸어 두시면 이렇게 거실이라든지 아니면 방이 크면 방 안에 걸어 두셔도 되고요. 이렇게 걸어 두시면 재물복 좋은 기운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부동산이 계속해서 지금 어지럽고 특히 또 세금이라든지 보유세 또 양도소득세 막 그래서 규제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좋은 기운을 받으려고 하면 부동산의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기운도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 집 앞에 봉오리가 나쁘고 또 주변이 삭막하다 하면 이런 그림을 집안에 걸어 두시면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으니까 밑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크기 사이즈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은 기운 받으시고 풍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풍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요. 집이 조금 안 좋다 했을 때는 뭐 이런 그림 같은 걸 집안에 걸어 두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